자, 지난 시간에 이익 소각의 장점, 또 단점, 주의할 점, 절차까지 상세하게 알려주신 우리 이기호 연구원님 모시고 오늘은 실제 이익 소각을 활용해서 절세를 했던 케이스에서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네, 그 이익 소각을 했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업체는 이제 인천에 있었고요. 재활용업을 했습니다. 잉여금이 그 처음 뵀을 때 이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죠. 이익잉여금이 무려 한 30억 정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한 15억 정도가 현금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빼고 싶으신데 이 업체가 이제 사업이 잘 돼서 이제 대표님하고 사모님도 사업체를 같이 운영하셨거든요. 연봉들이 꽤 높으셨어요. 5억, 3억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 15억을 갖다가 빼면 다 이제 최고 세율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15억을 그냥 가지고 나오면 거의 50%인 7억 5천만 원 정도의 세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게 너무 부담이지 않습니까? 15억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는데 절반을 다 내면 7억 5천밖에 지금 못 가지고 나오니까 다른 방법을 문의하셔서 이거를 해결해 드렸던 방법입니다. 여기에 주가 평가를 한번 해봤더니 시가가 한 60억 정도 됐습니다. 자본금은 1억이었는데 그동안 이렇게 사업이 잘 돼서 많이 시가가 올라간 거죠. 지분 구성을 보면 대표님이 40% 가지고 계셨고요. 그다음에 배우자가 30% 가지고 계셨고 이제 성년 자녀가 2명 있었는데 각각 15%씩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대표님은 8,000주, 배우자는 6,000주, 자녀 3,000주씩 이렇게 해서 이제 가지고 있었고요. 사모님의 주식을 대표님에게 15억을 증여를 해서 이제 이익 소각을 하고 가져오려고 하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면 사모님의 그러니까 주가를 평가했더니 사모님의 주가는 약 18억 정도 됐습니다. 이 중에 이제 15억 정도만 빼면 되거든요. 이 15억을 대표님에게 이제 증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사전에 여쭤봤죠. 혹시 직전 10년 이내에 대표님에게 증여하신 일 있으신가요? 뭐 없다고 하죠. 그래서 확실히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홈택스를 통해서 확인을 한번 했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표님들도 하나의 팁으로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혹시 아파트 공동명의십니까? 공동명의일 경우는 그 중에 절반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10억이면 5억 증여한 게 되고요. 5억이면 2억 5천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요거 체크 잘 하시고 진행하셔야지 체크 안 하고 그냥 했다가 나중에 이게 뭐지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시는 문제입니다. 어쨌든 공동명의도 아니고 증여한 것도 없으셔서 15억을 증여를 했죠. 증여를 하고 대표님은 그 15억 원어치 주식을 회사로 양도했습니다. 회사는 자사주를 취득한 거죠. 그리고 회사는 자사주를 취득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가 15억을 지급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돈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또 반드시 세금을 내야 됩니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뭐다? 탈세입니다. 먼저 증여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15억을 증여를 했는데 배우자 증여 한도가 이제 6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5억에서 6억을 빼면 9억이 되겠네요. 9억에 대한 이제 증여세율은 30%죠. 30%면은 2억 7천이 나옵니다. 2억 7천에 누진공제 6천만 원이죠. 6천만 원 빼면 2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억 1천만 원을 증여세로 납부합니다. 증여세 납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5억을 받아서 15억을 회사로 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도 차익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15억을 가지고 나올 때 7억 5천을 생각하고 있던 세금이 이제 2억 1천만 원이 된 거죠. 7억 5천에서 2억 1천만 원이면 대략 한 5억 이상 줄어든 셈 아니겠습니까? 세금이 많이 줄었죠. 대표님 굉장히 만족해 하셨고요. 여기에 또 이렇게 하고 났더니 좋은 점이 또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익 소각을 하게 되면 주주명부가 3번 바뀌죠. 증여 전 주주명부가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증여 후 주주명부가 있고 소각 후 주주명부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소각을 한 이후에 주주명부를 뽑아봤더니 이렇게 되죠. 이제 대표님이 원래 40%였었는데 53%가 되시는 거예요. 사모님은 원래 아까 40%였던 30%였죠. 사모님이 30%였는데 사모님은 7%로 줄어들었습니다.
자녀들이 중요해요. 자녀들이 15%였는데 각각 20%씩 5%씩 상승했습니다. 이거는 쉽게 말해서 증여를 한 효과를 낸 거죠. 지분율이 변동되면서 증여를 한 효과를 내고 또 이 상태에서 다음 해에 혹은 그 다음 해에 주가가 하락되지 않습니까? 지금 15억이라는 돈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순자산 가치가 떨어질 거예요. 떨어지면 주가가 하락되기 때문에 추가로 증여 시에 혹은 주식 이동 시에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냥 일반적인 소득세율을 내고 가져오는 것보다 훨씬 적은 세금을 내고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던 거고 여기에 따라서 자녀들의 지분율도 높아졌고 추후에 이제 증여하거나 주식 이동을 할 때 세금이 더 낮아지는 효과까지 1타 3피죠. 3피가 된 그런 케이스를 이제 소개를 드렸습니다. 대표님 아주 만족해 하셨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이제 나머지 주주가 이익을 보게 되면 추가 증여 의제 이슈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뭐 이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시가로 했기 때문에 추가 증여 의제 이슈는 없나 봐요. 네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연구원님 말씀해 주신 것을 들어보니까 가업 승계를 할 회사 중에서 많은 회사들이 이 사모님 주식이 문제가 되잖아요. 네. 대표님의 주식은 증여 특례나 뭐 가업 상속 공제 이런 걸 활용할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게 부모님 주식이 양쪽으로는 안 되다 보니 아버지 거는 상속 공제를 해야지라고 하는 회사들의 가장 큰 문제가 그렇다면 어머니 주식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원래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아까 사모님 지분이 18억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상속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대표님 상속 시에는 상속 공제를 받을 것이고 근데 사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뭐 지금 기준 18억, 뭐 나중에는 이게 뭐 20억이 될 수도 있고 30억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냥 18억으로만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일반 상속으로 하게 되면 상속세가 꽤 많이 나올 텐데 이런 부분에서 배우자의 어떤 주식을 정리하는데도 상속세를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네요. 그럼요. 예. 그냥 이렇게 자금을 빼오는 데만 국한된 게 아니라 자녀들의 지분도 상승함으로 인해서 간접 증여의 효과도 있었고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속 가액을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도 충분히 낼 수 있는 방법이 됐었죠. 네. 이익 소각이라는 것은 뭐 주식을 소각하는 거여서 그 자체의 어떤 위험성보다는 앞에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어떤 취득가를 낮추기 위한 그 사전에 뭐 증여라는 단계가 있었던 회사들이 그 후에 소각을 함으로써 차익이 없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과세 당국에서 좀 관심을 갖는 거고 그러나 뭐 증여든 소각이든 이 모든 법적인 행위들이 가장이 아닌 실질 행위라면은 크게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그럼요. 예. 가장 행위가 문제인 것이지 그러니까 실질이죠. 실제로 명분을 가지고 이루어졌던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이 가능하니까 이익 소각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문제가 있는 이익 소각이 문제인 겁니다. 네. 문제가 있는 이익 소각. 네. 네. 자금 흐름이 의심스럽다거나 네. 네. 실질이 아니다거나 뭐 맞습니다. 이런 부분. 많은 대표님들이 다른 이웃의 이렇게 대표님들은 이런 이익 소각을 활용해서 세금을 많이 줄였다더라. 그래서 본인도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뭐 이렇게 또 과세가 된다더라.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는 문제 없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승계를 염두하는 회사라면 배우자의 주식에 대해서 또 정리하는 그런 방법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는 소각보다는 일반 자사주도 많이 활용하시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최근에 가장 핫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을 하는 회사들이 현금으로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자사주가 있는 회사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함으로써 우리 임직원들한테 복지도 충분히 해주고 또한 법인이 갖고 있는 주식을 출연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니 법인세도 상당 부분 줄이는 그런 솔루션을 적용하는 회사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보유를 하고 있으면 주목을 받게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보유를 하게 되면 그 이유가 명확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는데 그 목적 없이 보유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데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에 주식도 출연할 수 있거든요. 주식을 출연하게 되면 그만큼 이 주식을 보유한 목적이 명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직원들의 복지기금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좋은 그 명분은 없거든요. 예. 그렇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법인은 출연한 만큼 또 법인세도 절감받게 되고 이거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면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었던 그런 법인에 대해서는 이 새로운 정말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이 많은데 보통 대표님들은 주변에서 들었던 몇 가지만 갖고 나에게 방법이 있을지 없을지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회사에 맞는 그런 가장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런 부분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대표님들이 많은데 전문가를 선정하는 방법 아니면 좋은 전문가를 내가 만나려면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될까요? 좋은 전문가를 만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예. 대표님들도 많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 보셨겠지만 그런 사람들과 이제 같이 뭐 컨설팅을 하고 일을 하다가 실망한 적도 많으시고 그다음 피해를 본 적도 아마 많으셨을 거예요. 예. 전문가라 하면 지금 대표님들이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어느 기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직이라고 해야 될까요? 회사에서 일하는지를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공신력 있고 그다음에 이 일을 진행한 많은 경험과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와 같이 일을 한다면 위험성이 좀 더 적어지겠죠. 예.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런 이익 소각이나 이런 많은 솔루션들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물론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다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왜냐하면 그 라이센스를 가진 이제 세무조직이나 법무조직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냥 개인들이 아름아름으로 그냥 일을 진행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책임은 다 대표님들이 지셔야 돼요. 예. 책임을 져줄 수 있는 결국은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대표님이 지셔야 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대표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공신력 있는 회사가 있다면 그런 실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다면 아마 그런 곳을 선택하는 것이 대표님에게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런 모든 일련의 절세 행위들이 세무적인 부분, 또 법무적인 부분, 또 우리 직원들의 어떤 이익을 해치면 안 되는 노무적인 부분 다 종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각 분야의 전문가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회사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회사 다음에 중요한 게 나를 컨설팅 해줄 또 담당 컨설턴트잖아요. 그렇다면 같은 의사라도 우리가 인턴하고 전문의하고 다른 것처럼 많은 경험이 있는 분이 훨씬 더 다양한 수술을 할 수 있을 거고 수술에 대한 안전성도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대표님들이 전문가를 선택하실 때 회사의 시스템과 그다음에 그 담당자의 어떤 경력, 얼마나 많은 대표님들에게 도움을 주었고 문제가 없었는지 이런 부분 체크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네, 오늘 내용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편에 이어서 이익 소각을 했던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을 드렸고 그 이익 소각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누리게 되었는지 내용을 잠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대표님들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회사와 컨설턴트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선정하는 그런 방법들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님들 사업체 운영하시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일하시기도 바쁜데 이런 것까지 신경 쓰시기는 너무 힘드시잖아요. 전문가에게 믿을 만한 전문가에게 일을 맡기시고 대표님들은 사업에 집중하시면 대표님들 이렇게 세금 줄여드리고 그다음에 문제점 해결해드리고 하는 것들에 대한 좋은 일들을 하는 저희 정혜래 가업승계 연구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금 걱정 없이 자산을 늘리는 대표님이 있는 한편 평생 모은 자산이 세금 때문에 절반으로 줄어드는 대표님도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까요? 세금 지식의 차이 때문이 아닙니다. 회사가 실적이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물론 인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특별한 정보와 실행력의 차이 때문입니다. 사실 큰 자산을 소유한 분이나 존경받는 가업승계를 이룬 회장님들, 세금 걱정 없이 노후를 즐기는 자산가들도 모두 특별한 절세 솔루션을 활용했습니다. 17명의 전략세무사와 10,000개 이상의 솔루션 경험을 통해서 성공적인 절세 솔루션의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대표님도 행복한 자산가가 될 수 있습니다. CEO를 위한 절세 솔루션 상담은 지금만 무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